직접 수정했죠. 이렇게 발표해서는 안 됐죠.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지난 4월 9일 국정조사 기간보고 당시 증인께서는 202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1차장 주간회의에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가서 직접 수정했다고 증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김태효 차장은 이런 사실관계를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예.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네. 때문에 국방부 보도자료 가져와서 증인이 그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이렇게 발표해서는 안 됐죠.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네, 증인. 김태우 증인은 그런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고 펜도 든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그 증언 이외에도 아예 볼펜 자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청와대 안보실에 지침을 하달받아 요거를 직접 쓰셨습니다. 쓰셨고 그 수정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복귀해서도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안보전략비서관실에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구를 수정하라는 게 최초 입장을 이제 그럼 추가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 국방부의 입장이 최초 발표했던 내용과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태호 증인이 하는 얘기로는 최초 입장이 월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시 최초 입장이 월북 추정이 맞았던 거죠? 맞습니다. 그 입장을 김태호한테도 상의를 했고 다만 김태호가 이런 입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보도자료를 직접 수정했던 거죠? 네, 보도자료 뉘앙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해경의 발표와 연계해서 국방부가 최초에 월북으로 추정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혼선을 줬다는 것을 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해경과 연계해서 해경 발표 연계해서 그 월북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렇게 이제 그 표현도 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네, 표현을 네. 수정하는지 아직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삭선한 부분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당시 그 아까 증인으로 나온 김성종 해양 그 수사국장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예, 수사국장님인데 제가 저희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당시 해경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렇게 좀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김태호 차장이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뭐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했었는데 그때 저희 느낌은 일단 해경 쪽은 정리가 된 느낌이었고 해경은 이미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느낌은 해경 쪽은 뭐 발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은 없었고 누가 발표할 것인가, 언제 발표할 것인가, 어디에서 발표할 것인가 이런 발표 시점이라든지 발표 지역이라든지 네. 그 발표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토의가 됐고 발표 문화는 저희 것만 주로 이미 해경에서는 그렇게 짜서 온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따로 문건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 국가안보실에서 왜 이런 월북 추정을 뒤집는다는 발표를 굳이 시점도 정하고 뭐 발표자도 정하고 그 기자회견문까지 정하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왜 그렇게 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아니 그래도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하고 아니면 사후에 그 내용을 조정하라고 했을 때 뭐 들은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는 저희 국방부 입장만 말씀드리면 그 발표문을 발표하더라도 우리가 기존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국방부 자체. 기존 입장이 월북 추정이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장관님, 네. 방금도 우리 정태호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방부가 이렇게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나간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당시에 제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제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동일한 사안을 정권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고, 어떤 계기와 어떤 내용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달리 판단하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장소에서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국정조사장에서의 발언과 오늘 김성구 증인의 발언이 완전히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훈 처장님, 그 부동산원이 감사원에 낸 그 탄원서를 저도 봤는데, 아니 제가 뭐 존경하는 손철 의원님의 표를 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오보라고 막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기사에 쓰여진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냐면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되었다고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 이번 부동산원 감사 결과 처분과 관련하여 정상 참작해 주셨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넷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반성과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역사적인 비상 상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은 상급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통계 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상급기관의 요구에 우리가 수용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으니 다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해달라는 것이 부동산원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지금 시인을 하잖아요. 이 탄원서에서 4월 17일 날 받았다는 거죠. 이거. 예.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저희는 부동산원 그것도 노조위원장이 명의로 온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라고 보고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원의 의견이고 또 의원실에 제출된 그런 의견들도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탄원서를 문장 그대로 보면 예.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강압감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거나 물론 일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감사 때문에 없는 사실을 시인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통계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부동산 값이 너무 폭등해서 위에서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법 위반이라는 사실 인식이 없이 그냥 해준 거다 이겁니다. 그거 아마 처장님 보셨으면 잘 알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문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무 국정조사지만 기사를 오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이 탄원서의 내용을 정말 우리가 다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것을 부동산원 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라는 것이 노조위원장이 함부로 이렇게 시인하면 노조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구절절히 감사원이 통계 조작 사실을 제대로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통계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처장님은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우리 지난번에 나왔을 때 감사원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하면서 당신네들이 통계 조작 관련된 공무원들 압박해가지고 이런 거짓 진술을 얻어냈잖아라고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처장님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장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갑자기 정권을 바뀌면 감사원 감사관들이 악마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물론 감사원장은 아니시지만 직원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도 드렸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저도 경청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이제 TF 과정에서 그 부동산원이나 통계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충분히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재심의가 청구가 됐는데 재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강압감사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됐는데 이제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원의 2차 감사에서 강압감사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국정조사가 되면서 강압감사로 통계 조작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니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가 있고 하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알으셔야 되고 또 뭐 제 말에 반박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문서를 그대로 읽어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노조의 이 강론서는 우리가 정말 기다마들 예, 수고하셨습니다.